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 가능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록도 병원의 일부 환자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입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을 위한 현지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16개 시군이 신청한 21곳 가운데 한 곳이 17일 오후에 최종 선정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인 여수시 삼청사에 국제교육원이 설립됩니다. 2017년까지 400억여 원이 투입되고 연간 2만 8천 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경도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조성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업 제한 후 2주가 넘도록 정부의 요구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유치 경쟁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국 AOL 통상 컨소시엄. AOL 통상 컨소시엄에는 중국의 건축공정총공사와 싱가포르 이튼, 국내의 마제스타 카지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이 제안서 제출 당시 약속했던 5천만 달러 선납 조건을 2주 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2억 달러 대출 확약서도 이달 초 싱가포르 SC은행을 통해 발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소식이 없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투자업체가 5천만 달러를 선납하지는 못했지만 투자 확약서로 대체했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납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납 요건이 완비된다 하더라도 여수 경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공모심사 주체인 문체부가 사업 제안서 제출 요건을 추후 완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경도와 경쟁지인 경남 진해와 인천의 경우 5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과 입지 여건을 내세우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쯤 2개 대회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국립소록도병원에 있는 일부 환자들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입원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뒷돈을 받고 입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한센인 자치회 관계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짜 한센인 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고흥 소록도병원. 경찰 조사 결과 전 한센인 자치회 간부 등이 부정 입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서류인 병력지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환자 3명으로부터 많게는 2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다 알고 3년이 넘었는데 민원도 원장한테도 올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경찰은 전 자치회 회장과 총무 등 5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병력지 위조를 부탁한 환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아내까지 소록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자치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소록도 병원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랐고 그렇게 입원하지 못하게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입원한 14명은 아직도 소록도 병원에 남아있는 상황. 병원 측은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이들을 퇴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부지가 오는 17일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현지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남 공무원 교육원 이전 평가위원회는 오늘 화순과 보성, 고흥을 시작으로 내일은 여수와 순천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평가위원들은 전남 16개 시군이 신청한 21개소에 대해 교육 환경과 접근성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평가하며 오는 17일 오후에 전남도청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여수시에 국제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여수시는 내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여수시 돌산 삼청사에 국제교육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국제교육원은 도교육청 산하 3개 부서 4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전남권 교직원들의 영어교육 연수와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등 교육 국제화 특구 관련 사업에 나섭니다. 야권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민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누구 한쪽 편을 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찢어진 야권을 따라 민심 역시 갈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뭉쳤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어떤 당의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당한테 이기려면 또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또 탈당하고 뭐 세당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흩어진 게 있잖아요. 표가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야권이 이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 지금 이대로는 힘들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이런 탓에 지긋지긋한 야당 싸움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둘 다를 꼽는 양비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도 조금 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철수 의원도 조금 더 야당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안철수 신당이냐 역시 어떤 인물들과 함께할지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지역민이 많았습니다. 야권 재편으로 실질적 경쟁 체제가 도입된 호남. 정치 신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고 유권자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에 안주하고 폐쇄적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해왔다며 진정으로 시민들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회의 발기인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박람 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 성과를 만들어내고 여수 관광의 국제화를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6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46억 원으로 개인이 34명에 22억 원, 법인 대표가 26명에 24억 원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0명, 순천 영암이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앱 등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이 새로 짜여진 지 10여 년, 바다는 세 나라의 물고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말뚝을 박을 수도, 선을 그려놓을 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오도열도. 한중일이 공동 조업하던 갈치 어장이지만 10년 전부터 일본 어선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낚시 바늘 크기, 길이, 조업 방식, 어획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資源管理をし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んで、それでどのサイズまでは取ろう、どのサイズからはリリースしようとかそういうのを決めてやっぱり取り組んでいます.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반도 최대의 항구. 150km, 서너 시간 떨어진 거리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쓰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1000척이 넘는 이들 어선이 향하는 곳은 중간 수역 너머 한국의 서해입니다. 别的地方中国海域就是那灯光、土网，下去船去打，能打一天打3-4箱，上韩国就打几千斤。 중국은 침범해오고 일본은 지켜가는 사이 한국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징어가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잡히고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마르는 등 바닷속 변화는 심각합니다. A라는 나라는 뭐 이런 방법으로, B라는 나라는 저런 방법으로, C라는 나라 이런 방법으로 어업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 자원 상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죠. 각각 해양 영토가 겹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마다 벌이는 치열한 어업협정. 한치의 양보 없는 어족자원 확보 줄다리기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 다큐멘터리 여수 MBC 보도 특집 동반성장 함께 가는 길을 찾다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여수 MBC 공공저널리즘 프로젝트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여수 산단의 부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업 도시들의 성패 사례,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 필요성과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준공 허가를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추진하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준공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한 건설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가운데 200만 원을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취재한 뒤 건설업자로부터 많게는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모 언론사 기자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요리사 모임 신효회 회원 1동 60만 원, 고흥군 복내면 동광마을 주민 23만 2천 원, 여수 진남초등학교 총동문회 20만 원, 고흥군 청호 레저 서성원 20만 원, 순천시 월등면 망용마을 주민 19만 7,100원, 여수시 소라면 관기 3리 주민 15만 원, 덕양 6리 주민 15만 원, 여수시 여천동 11통 주민 1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관람 서비스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전시시설 등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우선 2억 원을 들여 노후 전시시설물을 보강하고 건물 외벽을 색칠하는 등 전시시설에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의 벽화를 추가해 단장합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또 내년도 전시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해 메인 전시수조를 만들고 아름다운 지역 섬 홍보 미니어처와 생태학습장을 새로 꾸밀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의 올해 관람객은 5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났습니다. 광양시와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해 지역의 저소득 30가구에게 공급합니다. 광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 지역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마친 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 등 지역 저소득 30가구에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30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임대 가격을 시중 전세 가격의 30% 범위 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로 전국에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운영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곶감 피해와 관련해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며 비슷한 피해가 우려되는 표고버섯과 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